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소입니다. 최근에 BYD 관련해서 재미있는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부채가 5조라고 했는데 이 순부채가 알고 보니까 70조라더라. 뭐 카더랍니다 물론. 그리고 또 뭐 이 와중에 BYD의 뭐 최대 딜러십 중 하나인 첸청이 파산을 해가지고 뭐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고 뭐 이거는 중국 전기차가 그만큼이나 지금 이렇게 빚도 많고 막 파산도 하고 고객들도 피해를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 중국 전기차 역시 나락가는 거 아닌가요? 와 역시 한국이 짱이죠.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살짝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상해 모터쇼 갔다 왔잖아요. 저는 상해 모터쇼를 갔다 오고 나서 꼭 BYD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 전기차, 중국 자동차들의 이제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나? 이게 미천이 좀 드러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왔는데 전 오히려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왔던 그런 것들이 중국 자동차들의 위기, 뭐 혹은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번에 상해 모터쇼 갔다 온 영상을 2개인가 올렸나? 나머지는 편집을 하다가 뭐 다른 것도 막 많이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미루고 하다가 지금 다 막 처박혀 있고 뭐 안 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 모터쇼 가서 구경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또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 중국 차의 진짜 문제는 뭐 빚이 70조니 뭐 딜러 20개가 파산했니 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직접 이번에 모터쇼까지 보고 와서 좀 최신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전기차, 중국 자동차의 문제는 뭐다라는 거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파산 뉴스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상해 모터쇼 갔다 와서 왜 갑자기 뭐 중국차가 약간 이게 좀 이제 한계인가 뭐 미천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냐? 자, 중국이 전기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정말로 이 대단한 자율주행 성능들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급속도로 갑자기 이뤄냈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가서 실제로 차를 타보고 너무나 놀랬고 그거를 보고 있던 여러분도 놀랬고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놀랐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보는 눈이 이 자동차 업계를 보는 눈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얘네가 과연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저게 과연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굉장히 그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율주행의 성능이 이 딱 중국 내에서만으로 이게 국한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전부 다 그들만의 교통법규가 있고 그들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침이 다 다르고 교통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중국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서 혹시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미국에 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가지고 인사사고를 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 체계와 통신 없이 차가 그냥 신호를 그대로 이 카메라로 다 보고 인식을 해가지고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 다닌다고 하지만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자율주행을 하는 전기차들은 이 신호 체계와 통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에 가면은 신호등이 차한테 정보를 줍니다. 야, 나 앞으로 몇 초 뒤에 파란불로 바뀐다. 이 신호를 신호등에서 근거리 통신으로 그 근처에 있는 차들한테 다 쏴주는 그 통신을 해요. 자, 그런데 중국은 이걸 법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중국이란 나라의 또 특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신호에다가 이 통신을 다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떤 브랜드든 일단 이 신호 데이터를 받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에다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레이더 넣고 라이다 넣고 뭐 카메라 넣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에 조금 깔려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갑자기 와가지고 자율주행 하냐고. 하물며 유럽은 어떻겠어요. 거기는 신호가 없는데도 진짜 너무 많아. 뭐 전부 다 로터리고 전부 다 회전교차로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툭
던져놓고서는 또 운전을 하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학습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엄청나게 큰 난관들이 많다. 자, 지금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점점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중국 대단한 거 알겠어. 너네 나라에서 대단한 거 알겠어. 그래, 잘하네. 그런데 우리나라 올 수 있어? 유럽 나갈 수 있어? 미국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냥 거꾸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가 풀셀프 드라이빙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중국 한 군데 해외 진출한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라고. 테슬라처럼 신호 데이터를 통신으로 받지 않고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들도 해외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뭐 이번에 가서 이제 샤오펑 브랜드 차량도 타보고 왔는데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동일하게 시각화 정보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작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놀라웠지만 역시나 샤오펑 같은 경우도 도로의 신호등에서부터 쏴주는 신호를 어쨌든 백업으로 받아서 그거를 함께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다른 나라의 차만 띡 내보내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냥 좀 압박을 느꼈나 봅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으로 빵! 전 세계에 진짜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야. 야, 우리 중국이 이만큼 한다. 빵! 보여줬는데 막상 이 자율주행을 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에 중국은 지금 이 자율주행이 아닌 그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야, 우리 꼭 자율주행 아니더라도 우리 이만큼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런 좀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상해 모터쇼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들었다. 자, 저는 이번에 중국 모터쇼는 처음 갔습니다. 놀랍게도 일사삼적이라고 맨날 놀림을 받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모터쇼는 이번에 처음 갔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 모터쇼 가기 이전에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중국 모터쇼 가면 정말 대단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정말 신세계야. 진짜 보는 눈이 달라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모터쇼를 가기 이전에 이미 필드에서 직접 그냥 운전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고 뭐 전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워낙 중국 전기차들을 많이 본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번에 상해 모터쇼는 굉장히 저는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했던 포인트들을 일단 몇 가지로 좀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은 항상 이제 뭔가 좀 너무 심하게 좀 과장한다, 너무 심하게 오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 BYD 정도 되는 브랜드가 이렇게 모터쇼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BYD가 그 1000kW 속도가 나오는 충전 기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엄청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좀 기대를 했죠. 와, 이 BYD가 이번 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 모터쇼에서 엄청난 걸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1000kW 충전 속도를 시연하는 그 차량은 결국엔 충전 플러그를 양쪽으로 두 개를 꼽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꼽으면은 1000kW가 된다. 좀 더 찝찝한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피트 같은 그 충전소 하나가 동시에 다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1000kW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충전소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쇼 세트장에다가 만들었다? 1000kW짜리를 500 꼽을 수 있는 1000kW짜리를 충전하는데 왜 팬 도는 소리가 안 나는지, 그리고 충전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방전을 시킨 다음에 다음 사람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배터리를 빼는데 사실 방전을 할 때도 충전을 할 때의 버금가는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왜 팬이 돌지 않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옆에서 들었거든. 조용해. 이게 말이 되나? 넌 도대체 1000kW 이 전기를 도대체 이 모터쇼장 안까지 끌고 들어왔다고? 어떻게?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건물을 새로 지었나? 이 BYD 부스 때문에 말도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약간 보여줄 게 이제 없나 보다. 이게 뭔가 지금까지 우리 배터리 잘 만들어요, 차 많이 팔아요, 뭐 매출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도 수출하고 저기도 수출하고 해외 진출도 해요, 이제 뭐 자율주행도 해요, 이제 많은 것들을 막 계속 얘기를 해오긴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 이 분위기, 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이 뭔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분명히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고 이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좀 이런 무리수를 뒀던 거 아닌가. 원래 있던 충전기를 양쪽으로 두 개를 꽂아가지고 1000kW를 만든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1000kW 충전을 했을 때 배터리의 열화율은 어떻게 커버할 건지, 발열은 어떻게 커버할 건지, 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된 게 없고 CATL의 1000kW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아직은 다 너무 그냥 개념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시연하는 거를 막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걸 보러 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후킹을 하고 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사실 뭐 그뿐만 아니죠. BYD는 이제 뭐 그 옆에 이제 뭐 차 지붕에 드론 달아놓고 그거를 또 굉장히 이제 메인으로 미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스에 가면은 워낙에 지금까지 자율주행 ADS 3.2 버전까지 이제 다 타보면서 느꼈던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내세울 게 이제 많이 화웨이도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모터쇼 정도 되는 자리였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외에서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 큰 부스에서 그냥 제일 임팩트를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아우디 차량 물론 중국 내수에서만 판매되는 아우디 차량이기는 합니다만 그 중국 내수용 아우디 차량에 화웨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 솔루션을 넣었다는 거 물론 뭐 아무리 중국 내서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허가하고 이제 협업을 한 아우디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무슨 말이냐 그렇게 중국이 지금까지 자동차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기술이 대단해 뭐 엄청난 성장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정작 이번 모터쇼에 가서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은 없었다. 오히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1000kW예요 하면서 플러그를 양쪽으로 꽂는 모습이 뭔가 좀 지금 급하구나 라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 자 그리고 뭐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좀 이제 한계가 왔구나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었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글로벌 모터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쇼라고 하는 곳에 차량들의 디자인들이 일단 이 뉴비틀 짝퉁 이 정말 전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 뉴비틀 짝퉁을 만든 회사는 이제 오라라는 회사인데 작은 회사도 아닙니다. 중국 안에서 꽤나 판매 대수가 꽤나 많은 큰 브랜드인데도 이런 브랜드에서도 이런 완전 대놓고 짝퉁차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부스에서 이렇게 대놓고 버젓이 전시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 이 아이스크림 뒤집어 엎어놓은 요 차 이 무슨 맥락인지라도 좀 설명을 해주고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엎어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무튼 약간 중국 차들은 전부 다 좀 이런 식이었어요. 샤오미는 YU7 그 SUV 모델 공개한다고 해서 그 차도 그래도 좀 뭐 디자인이 좀 궁금했는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자기 차들 옵션 좋다 우리 차는 스크린이 이제 몇 인치다 그래서 이 몇 인치다를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못해 이제 2열에서 빔 프로젝터 쏘는 그 롤이 막 2열 천정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손가락으로만 팅 건드려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걸 그걸 차에서 어떻게 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그런 식으로 뭐 안마의자, TV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막 광고를 하고 막 드론을 막 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자율주행 정말 중국 내에서 정말 대단하게 잘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의 이 한계인가 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전 진짜로 중국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한 만큼 그만큼 자동차 본연의 성능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됐든 뭐 하체 세팅이 됐든 서스펜션이 됐든 뭐 그 어떤 무언가라도 저는 좀 이렇게 내세우고 광고하고 자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좀 이런 쇼잉 위주의 그런 모터쇼 아니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틱톡 요런데 이 영상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중국차 한 대가 앞에 가요. 그리고 바로 뒤에 마이바흐가 따라가요. 그러면서 막 마이바흐는 뒤뚱뒤뚱 하고 앞에 가는 차는 서스펜션이 막 방지턱들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막 자동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이제 시연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1000kW 충전 기술 자랑하는 거랑 전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마이바흐는 왜 눈을 가려? 앞에 차 세워놓으면 마이바흐는 앞으로 어떻게 보라고? 그거 결국에는 벤츠가 이미 20년 전부터 그냥 상용화 해가지고 팔고 있던 매직 바디 컨트롤, 액티브 바디 컨트롤 그리고 현재 와서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까지 이제 전자적으로 작동하니까 그냥 그 기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브랜드 차원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기네들은 스테레오 카메라로 앞을 보게 하고
얘기하고 마이바흐는 눈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공식 영상으로 브랜드가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정도로 중국이 많이 진짜로 좀 뭔가 급한가 보다. 굉장히 좀 뭐 쫄리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요즘에 드는데 상해 모터쇼에서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고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말해야 뭐 합니까? 자율주행 결국에는 그 시대가 올 것이고 전기차 세상에서의 배터리 너무나 뭐 다 중요하고 다 오케이인데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라는 물건은 이제 전기차에 와서는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무거워지기까지 해가지고 그 2톤이나 되는 몸뚱아리를 이끌고 시속 100km, 200km로 달리면서 코너링을 버텨내면서 브레이킹을 버텨내면서 동시에 승차감을 만들면서 동시에 내구성을 만들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았을 때 중국은 지금 이제 그런 자동차 본연의 그런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러시아 같은데 보면은 중국 전기차 그냥 수출돼 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뭐 방지턱 지나는데 갑자기 뒤쪽 서스펜션 축빡 빠져가지고 막 바퀴 빠져버리고 막 이런 영상도 막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물론 뭐 모든 중국차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전반적인 퀄리티나 이 중국차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 본연이 가져야 되는 그런 성능들의 이 퀄리티를 좀 올리는 데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닌가. 뭐 BG70조라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을 거고 전 시장 20개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BYD가 전혀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브랜드가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이제 많이 판매되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런 무슨 뭐 휠베이스, 뭐 안마 시트, TV 사이즈, 뭐 중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차가 얼마나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승차감을 만들면서도 그 승차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면서도 고속 안정감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를 더 많이 좀 기술이 있다면 그런 걸 이제 좀 자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일본, 유럽, 미국 우리나라보다 다 자동차 선진국들인데 그 기본기들을 얼마나 많이 따지는 시장이겠어요. 그런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TV 사이즈만 키우고 뭐 하는 것들은 저는 저게 맞는 방향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이게 상해 모터쇼가 글로벌에서 가장 큰 모터쇼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 이거는 중국 내수용 모터쇼인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저걸 굳이 저걸 왜? 저게 1000kW야?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진짜로 모터쇼 갔을 때는 재밌게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좀 쉬고 자동차 구경 많이 하고 그러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상해 모터쇼 갔다 온 그 뒷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뭐 파산안에 만에 뭐 이런 얘기 나온 뉴스 기사 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풀었는데 물론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AVP 서비스를 이제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오토메이트 발레 파킹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물 위에서 차 혼자 아래로 내려보내서 혼자 주차하고 혼자 올라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가지고 보고 또 듣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또 한국 들어오죠. 그 샤오펑 브랜드 차량도 기회가 된다면 가가지고 또 타보고 BYD 같은 경우에는 아토3 나는 한국에서 시장성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샤오펑은 또 어떤지 기회가 된다면 가가지고 미리 타보고 제대로 타보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는 차대로 상품성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능대로 또 판단을 하되 이 중국차, 이 중국 전기차의 전망이 어떨까 라는 또 이런 또 거시적인 거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꼭지 잡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중국차 빠는 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제 중국차 까는 놈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항상 다양한 정보 두루두루 습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